이렇게 그 높은 수준의 원본성, 진본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은 제가 아는 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문명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닌 건 분명하다. 실록은 대단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마크 피터슨 우물파괴 개구리 연구소인데 오늘 전주대학교에 와서 아주 특별한 분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이분은 오학령이라는 교수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게까지 오셨어요. 예, 솔소 이렇게 왔는데 근데 선생님이 하는 일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소개를 받아서 또 선생님이 텔레비 나오는 거 몇 개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또 좋은 강연을 해주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역사학자 오학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선생님의 연구 관계 좀 소개를 좀 합시다. 시대로는 조선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역사 이론이라고 그럴까요? 네. 역사란 뭔지 혹은 기억, 기록 이런 영역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축으로 조선 시대하고 역사 학 개론이라고 그럴까요? 그 두 가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역사성, 역사학이란 역사학. 무엇인가? 라는 질문. 예컨대 사실이란 뭐냐? 기억이란 뭐냐? 기록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질문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여태까지도 책은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이제 역사 관련된 혹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역사 개론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잘? 네. 중국 당나라 때 이 유직이란 학자가 쓴 사통이란 책이 있어. 역사사자의 통할 통자. 네. 말 그대로 우리 뭐 역사 개론, 역사 특론이라고 부르지 그거인데 제가 번역을 했어요. 오, 1000페이지가 넘는데 이겁니까? 예, 여기에 이제 1000페이지 학생들 역사 개론 수업에 1000페이지 다 번역을 했고요. 예, 요거를 역사 개론 수업 교재로 썼어요. 네. 역사 개론할 때. 네. 근데 학생들이 이 무게가 있어서 건강 증진에 건강 증진 들고 다니면서 제가 선생님의 그렇게 하는데 제 말로 과거 한 일을 현대 입장으로 판단하지 마라 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건 나도 그렇게 말해요. 예. 네. 그 관계 말씀하세요. 이게 그런 게 일종의 역사성이라는 건데 네. 크게 이 역사성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개념 정의를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역사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생긴 거. 네. 예컨대 그 노동자는 이렇게 일반화된 거는 이 처음이죠. 네. 그다음에 예컨대 우리가 한국 돈을 쓰면 한국은행권. 네. 이거는 조선 시대는 없었던 거. 없었죠. 네. 네. 그런데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런 것들은 종종 예를 들어 첨성대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기도 하고 근데 과거하고 현재가 다른 것 같지만 또 비슷한 것도 있어요. 네. 예컨대 정부 조직 중에서 왕과 대통령의 권한 같은 거는 네. 유사한 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거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3사 있었을 삼사. 때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 네. 이런 거기는 현대에 국회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심사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일반 지금은 이제 그런 데가 분화돼 가지고 사라져 버렸죠.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6조, 2호 예병 형공 이 6조는 지금은 늘어나긴 했지만 네. 여러 뭐 지금은 24개 부처인가요? 뭐 늘어나긴 했지만 미국은 그 스트럭처 소를 몇 개 있어요.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행정형 조직들은 지금도 계속 분화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비슷한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는데 조금 그런 점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문관 같은 네. 그 집현전 후신, 집현전의 홍문관은 예전에 지금은 그런 건 없지. 그냥 자문위원회 이런 게 있지. 네. 네. 조선시대 홍문관이 했던 경연 이런 건 요즘에는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던.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경연 관계 예, 제가 아주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예. 경연은 음. 조선시대 여러분 몇 번 했었을까요? 경연을 왕하고 쉽게 말하면 왕하고 가르치는 거죠. 네, 왕한테 이제 가르치는 네. 시간이죠. 또 왕이 좀 배워야 되는 거니까 네. 좀 조선시대에 몇 개 했다가 난 놀랐습니다.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업, 다운으로 했잖아요. 예, 하루에 하는 게 3번에서 5번 사이였는데 네, 의무적으로. 하는 네. 게. 근데 물론 이제 더울 때, 네, 아주 추울 때 이럴 땐 또 안 하긴 하죠. 네, 네. 요즘 방학이 있으니까. 네. 또한 아플 때나 아플 때나 이제 또한 핑계 있을 때 아프다고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또 아프다고 하고 안 하기도 근데 몇 개 하는지 난 숫자를 난 놀랐습니다. 3만 근데 그거 6천 번. 약간 그거는 두 가지가 섞여. 경연을 안 했다 할 때도 경연 말이 나오고 경연을 했을 때도 경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이제 검색을 편의상 우리가 한번 검색어를 넣어서 네. 찾아볼 때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논문 쓸 때는 걸러내죠. 그때 네.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근데 경연 기록은 빠지질 않고 네. 실록에는 적게 돼 있으니까요. 네. 반드시.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죠. 그건. 실록 관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내 보기에는 실록은 아주 대단한 문서이라고 생각해요. 이 경연에서 실록으로 넘어왔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 정부 조직을 구분하거든요. 아주 러프하게. 뭐냐면 하나는 행정형 조직. 아까 2호 예병 형공 이렇게 했어요. 예. 행정을 받는. 행정관계. 네. 그다음에는 일종의 그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뭔가 가치 이념지향적 조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신문 같은 거예요. 여러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예컨대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경연을 담당하는 홍문관이라든지 언관이 있지 않습니까? 언관, 사원부 사관원 네. 이 셋이 합쳐서 이제 3사라고. 3사. 그 다음에 하나가 사관, 실록 네. 만드는 초고를 드라마 같은데 보면 왜 이렇게 왕 앞에서 이렇게 쓰는 걸로 요즘에 있죠. 많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요 세 또 인사 관계 안 하시겠어요? 아니요 인사는 행정 포함. 왜냐면 그 인사 관계는 아주 재밌게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 벼슬 가지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싸움도 있잖아요. 그 상피제 같은 거는 요즘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2조가 담당하는 인사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됐느냐의 차이이지 요즘하고 질적인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지 않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경연, 언관, 사관 이 셋은 조선시대의 문치주의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치주의를 번역하면 시빌리안 리즘? 뭐라고 번역해? 문치주의. 그러니까 civilian government. 그러니까 이 무로 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말로 다스리는. 아이고 제가 요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비교한다면은 일본은 칼로 하죠. 봉건주의. 예. 한국은 중앙 정권으로 오히려 우수하다고 또 칼보다도 붓은 강하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붓으로 한국 문화를 한국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이게 설득은 되니까 설득하는 거니까. 네. 이제 칼은 안 들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거고 예. 말은 설득을 해야 되니까
상대를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는 확실히 맞죠. 네. 훨씬 문화적 형태인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아주 문명적인 역사. 그런 방식인 건 맞죠. 제 보기에는 한국 역사는 1000년 동안 문화 제도로 아주 문명적인 문화이라고 좀 문화적인 그런 점은 문명적인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조선에는 그 셋이 있었는데 문치주의를 지탱하는 게 저는 이걸 그래서 문치주의의 트로이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이게 마치 조선의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삼두마차처럼. 근데 제가 트로이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학계에서 안 쓰더라고요. 그게 별로 트로이카란 말이 마음에 안 드는지. 저 공산주의였으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실록 얘기하다 그랬죠. 그 이제 사관들이 실록을 만드는데 실록은 정말 조선 500년 역사인데 그걸 저는 조선 문명의 일기다. 이렇게 다이어리죠. 다이어리라고 쓰니까. 이죠. 예, 네. 예. 날마다 이렇게 네, 네. 하니까. 그러니까 500년 역사를 그렇게 써놓은 기록이 역사 기록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키볼 스터디즈에서 역사 기록에 대한 영역에서 쓰는 개념인데 오센티시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가지고 있는 뭐 진본성, 오센티시티와 리라이빌리티가 있는데 신뢰성, 내용의 신뢰성이 이제 우리 리라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높은 수준의 원본성, 진본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은 제가 아는 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문명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닌 건 분명하다. 실록은 대단해요. 네. 선생님 책들 조금 어떤 것 쓰신지 조금 그러니까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실록에 대해서는 이제 실록이란 무엇인가 하고 두 개를 이거 여긴 그건 빼놨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두 권이 책이 많이 쓰셨네요. 두 권이 이제 그 실록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거는 후대가 판단케 해라. 조선 시대 후기에 되면 실록을 4번 개수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조사예요. 이거는 하면서 눈 빠질 뻔했습니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는 임진왜란 때 여기 전주사고에 있던 게 여기 내장산에 보관됐었죠. 하나만 보존했죠. 그걸 가지고 부실됐고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막 곡간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사해서 놔둔 거죠. 선생님 좋은 거 하셨네. 실록이란 무엇인가? 또 눈 빠질 이거 뻔했어요. 후대가 판단케 하라. 이 실록을 예를 들어 선조실록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인조 때 선조 수정실록을 편찬하는데 논쟁이 일어나요. 그럼 앞에 잘못됐다고 하는 실록을 버릴 거냐, 없애버릴 거냐. 근데 논쟁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다. 우리가 둘 다 남겨놓기로. 그래서 그게 관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경정실록, 경정수정실록, 숙정실록, 숙정실록 보궐종호 이게 다 남습니다. 2개씩.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난 예전 같으면 아마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건 없애버려 이랬을 것 같아. 너무 재미있어요. 난 나중에 쓴 거 개수 한 거 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걸 따져 보니까 사실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겠죠.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한 관점 차이. 그런 건 다른 관점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관점은 지금 우리는 2개를 다 보고 현재는 그때 상황 다른 사료들하고 연관 지어서 우리는 판단하면
이거 너무 재밌어요. 역사는 여러 입장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물 밖으로 밖에서 보는. 한국을 보고 음. 다른 사람 우물 안으로 좀 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르니까. 사람이 네. 다르니까. 네.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역사도 서로 다르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사람이 다른데 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애당초 다른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들어보면서 그 간 틈을 줄이고 예. 뭐 이러면서 이해가 되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역사 공부 재미 아닌가 싶은. 아이고 오늘 이곳에 와서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것으로 인사해서 좀 바이바이 해서 좀 다음 기회에 또 만납시다. 네, 안녕히 가세요.